안녕하세요, 4학년 여러분. 사회 수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저작권에 대해 안내하겠습니다. 본 자료는 초등학교 4학년 2학기 사회교과서, 디지털 교과서, 미리 캔버스 등 기타 저작권 사용이 허락된 사진들로 제작되었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라 학교 수업을 위한 저작물은 학습 용도로만 이용 가능하며 이외의 공간에서 공유, 저장, 또는 게시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4학년 2학기 사회 7번째 수업 촌락의 문제와 그 해결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사회교과서는 25쪽에서 27쪽의 내용이고요. 모두 사회교과서와 학습꾸러미, 필기구를 준비해주세요. 학습꾸러미에 있는 사회 프린트 6쪽 이 부분이죠. 사회교과서를 보고 미리 빈칸을 모두 채워주세요. 빈칸을 채우지 않은 친구는 잠깐 영상을 멈추고 되도록이면 모든 빈칸을 채운 후에 수업을 들어주세요. 다 되었나요? 좋아요. 그러면 수업 시작할게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촌락과 도시에 대해서 배웠었는데 복습하고 넘어갈게요. 촌락이란 무엇이었죠? 어떤 곳을 말했죠? 네, 촌락은 자연 환경을 주로 이용하여 살아가는 지역을 말했어요. 어촌, 농촌, 산지촌으로 나누었었죠. 다음으로 도시란 무엇이었나요? 네, 도시란 인구가 밀집해 있고 사회, 정치, 경제 활동의 중심이 되는 곳이었어요. 도시에서는 주로 많은 사람, 높은 건물, 편리한 교통을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었죠. 자, 지난 시간에 우리 촌락과 도시의 공통점을 여러 가지 배웠는데 지금 한 가지만 소리내서 한번 말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네, 좋아요. 먼저 생활에 필요한 시설이 있다는 것은 촌락과 도시 둘 다 해당되고요. 자연환경과 더불어 살아간다. 자연환경을 주로 이용하는 곳은 촌락이긴 했지만 도시도 자연환경과 더불어 살아간다는 특징이 있었어요. 또 마을을 이루고 살아간다. 사람들이 촌락이든 도시든 마을을 이루어서 같이 살아간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차이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촌락은 도시보다 사람이 적게 살고요. 도시는 그에 비해서 사람이 많이 모여 살아요. 그래서 밀집해서 산다라고 얘기했었고요. 촌락은 자연 환경을 이용하는 일들이, 도시는 물건을 만들거나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일들이 발달했었어요. 주로 사람들이 하는 일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했죠. 네, 복습은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 이거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다 같이 하나, 둘, 셋. 촌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알아봅시다. 자, 이를 위해서 첫 번째는 촌락의 문제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 촌락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노력들을 살펴볼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촌락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인 귀촌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촌락의 문제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교과서 25쪽을 펴서 촌락에는 어떤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함께 알아봅시다. 자, 25쪽에 그림이 있죠.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이 촌락의 문제를 함께 알아보면 돼요. 옛날에는 촌락에 사람들이 많이 살았어요. 옛날에는. 근데 도시가 발달하면서 촌락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도시로 이동하면서 촌락의 인구가 점점 줄어들게 됐어요. 이걸 생각하면서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볼게요. 일손이 모자라서 농사짓기가 힘이 드네요. 엔진 소리가 이상한데 정비소가 너무 멀어요. 젊은 사람들이 없어서 힘들어요.
외국에서 값싼 농산물이 많이 들어와서 걱정이에요. 네, 이처럼 다양한 문제들이 있는데요. 자, 지금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 어떤 문제가 있었죠? 농사를 지을 일손이 모자랍니다. 또 편의 시설이 멀리 있습니다. 외국에서 값싼 농산물이 들어와서 촌락 사람들의 수입이 줄어듭니다. 네, 일단 사람들이 줄어들었으니까 농사지을 일손, 그러니까 노동력이 모자란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편의시설, 여기 엔진 소리가 이상한데 정비소가 너무 멀다고 하셨죠. 시설이 너무 멀리 있고 또 외국에서 값싼 농산물이 들어와서 촌락 사람들의 수입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었어요.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요. 사회 25쪽 아랫부분에 인구 변화 그래프가 있어요. 그 변화 그래프를 살펴보면서 촌락의 문제를 더 알아봅시다. 자, 그래프에서 선생님이 파란색 막대기를 먼저 볼게요. 65세 이상 사람들의 숫자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네, 65세 이상의 인구수예요. 이거는 65세 이상의 사람들 수인데 자, 지금 올라가고 있나요? 내려가고 있나요? 네, 조금씩이지만 숫자를 보면은 올라가고 있죠. 연도가 지나가면은 이제 65세 이상의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반대로 이건 초록색 막대는 14세 이하 어린이 인구수예요. 그러니까 어린이의 인구수는 엄청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죠. 반대로 65세 이상 노인의 인구는 증가하고 있는데 어린이들의 인구는 감소, 아래로 내려가고 있는 게 보이죠. 자, 촌락에 사는 노인의 인구는 늘어나고 있지만 어린이의 수가 줄어들고 있다. 이런 현상을 세 글자로 고령화라고 해요. 고령화란 사회 전체 인구에서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현상을 말해요. 좀 어려운 낱말인데 아까처럼 그 비율이 볼게요. 노인이 차지하는 인구 비율이 지금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나머지 어린이가 차지하는 건 낮아지고 있는 것처럼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현상, 그게 바로 고령화라고 합니다. 자, 인구 변화 그래프에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사실이 무엇일까요? 무엇을 알 수 있었어요, 우리가? 촌락의 노인 인구는 빠르게 늘었지만 어린이 인구는 급격하게 줄고 있습니다. 네, 사실 어린이뿐만 아니라 15세에서 64세의 인구의 사람들 수도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 비율 보면 보이죠? 전체적인 수는 줄었지만 65세 이상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 퍼센트는 늘었다는 뜻이에요. 굉장히 늘고 있죠. 또 젊은 사람들이 그러면 촌락에 왜 살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왜 촌락에 안 사는 것 같아요? 원하는 일자리가 부족하고 도시에 사는 것이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네, 쉽게 생각하면 그렇죠. 일자리가 부족하고 도시에 사는 게 조금 더 편리하기 때문이에요. 자, 날로 심해지는 고령화의 어려움을 겪는 촌락 모습을 떠올리면서 여러분, 고령화로 인한 촌락의 문제점을 영상으로 볼게요. 지난 196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 농민 숫자는 1,400만 명이 넘었습니다. 50여 년이 흐른 지금 농어민을 모두 합친 인구가 300만 명에 모자라게 됐습니다. 농어촌의 고령화 속도도 더욱 빨라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우한울 기자입니다. 황급빛 가을 들녘을 바라보는 농민들의 마음이 흥겹지만은 않습니다. 환갑이면 젊은 축에 속한다는 농촌의 고령화 때문에 마땅한 일손을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 밑으로 나이 조사살 먹은 사람이 있고 현 노인들입니다. 80 먹은 노인들이 17명이나 돼요. 우리 보라게. 통계청 조사 결과 농업과 어업, 임업 종사자는 처음으로 300만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5년 전보다 57만 명이나 줄었습니다. 농민은 5년 만에 대부분 연령대에서 줄었고 70대 이상에서만 유일하게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농가 고령 인구 비율도 38%를 넘어서
전체 평균보다 3배나 높았습니다. 자식들은 떠나고 노부부만 남은 가정도 전체 농가의 51.3%나 됐습니다. 쌀 소비마저 줄어 10가구 중 4가구는 벼농사로 300만 원도 벌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풍년이 오히려 걱정스러운 이런 농심은 꼭 이렇게 해결해드려야 된다. 70대 이상의 농민이 은퇴했을 때에도 어떻게 적정한 농어촌 인력을 확보하고 경쟁력을 높일 것인지는 당면한 과제가 됐습니다. KBS 뉴스 우한울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본 것처럼 촌락의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문제가 있어요. 인구가 줄어들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 아까 영상에 나왔는데. 일손이 부족하여 농업어, 민업 등 생산활동을 하는데 힘이 듭니다. 네, 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상점이나 문화시설 등 현의 시설에 장사가 잘 되지 않아 문을 닫게 되어 더욱 생활이 불편해집니다. 네, 원래도 촌락에 편의시설이 그렇게 많지 않은 편인데 사람들이 없으니까 더 줄어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더 불편해지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 여러분 프린트를 볼게요. 자, 촌락의 문제를 지금까지 우리가 확인을 해봤는데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이 빈칸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구 무엇일까요? 인구가 줄어든다. 두 글자, 감소라고 합니다. 인구 감소가 촌락의 가장 큰 문제고요. 도시가 발달하면서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이동합니다. 그러면서 촌락의 인구는 점점 줄어들게 된 거죠. 그래서 아까 표를 봤을 때 선생님이 낱말을 하나 알려줬죠. 조금 어려운 낱말이었는데 세 글자 뭐였죠? 고령화입니다. 촌락에 사는 누구의 인구수는 늘어나죠? 네, 65세 이상 노인들의 인구는 늘어나고 있지만 어린이의 수는 크게 줄어들고 있었죠. 아까 영상에서도 그렇고 선생님이 표를 자세히 보면서 설명해 줬죠. 그래서 발생하는 문제가 바로 요 세 가지였어요. 크게 무엇이 부족했죠? 일손이 부족했습니다. 일하는 사람이 부족하다. 그 다음에 어떤 것이 부족하죠? 소득 감소. 소득이 줄어든다. 감소라는 거는 줄어든다는 뜻이고요. 어디에서 농산물이 들어올까요? 우리나라 말고 외국이죠. 다른 나라에서 값싼 수입 농산물이 들어오면서 가격이 내려가서 촌락에 사는 사람들의 버는 돈이 줄어든다는 뜻이에요. 마지막으로 시설이 부족한 문제가 있습니다. 인구가 줄어들어서 상점이나 문화시설이 더 줄어든다는 소리죠. 문을 닫게 돼서. 네, 여기까지 우리 촌락의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교과서를 이제 한 장 넘겨서 26쪽을 펴주세요. 첫 번째 활동으로 알아봤던 촌락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이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촌락에서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줄어들면서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어요. 그렇지만 다양한 기계를 이용해서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생산량도 늘리고 있습니다. 자, 영상을 한번 볼게요.
네, 여러분이 본 것처럼 다양한 기계를 사용해서 사람이 일을 하던 거를 기계로 대신하고 있어요. 또 외국에서는 값싼 농수산물이 들어오면서 농수산물 가격이 내려가서 수입이 줄어들었다고 했죠. 그러면 촌락에서는 또 어떤 노력을 했는지 한번 볼게요. 품질 좋은 농수산물을 생산해서 이제 소득을 높이려 하고 있는데 어떤 노력을 하는지 또 봅시다. 올해 시장에 첫 출하를 해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 킹스베리는 딸기 시험장에서 9년간의 연구 끝에 개발한 촉성 재배용 딸기입니다. 킹스베리의 특징은 일반 딸기보다 2배 정도 크다는 것인데요. 평균 무게도 30g이나 되어 서량 등 다른 딸기의 평균 무게 20g보다 1.5배 무겁습니다. 전라남도 와우리 마을. 이곳에서는 재래식으로 김 말리는 작업이 한창인데요. 먼저 물에 깨끗이 헹군 김을 기계에 넣고 김을 잘게 썰어냅니다. 이거 갈아야 이제 해우가 이렇게 크니까 갈아야 되죠. 김을 잘게 갈아야 질기지 않은 고운 김이 만들어집니다. 잘게 자른 김은 물과 고루 섞은 뒤 김이 가라앉지 않게 고루 저어주는데요. 그래야 김발에 김이 두껍거나 빈틈이 생기지 않게 잘 뿌려지는데요. 어느 정도 쌓인 김발은 햇볕에 잘 말리는데요. 이때 김발을 잘 펼쳐놔야 합니다. 이렇게 해갖고 뒤로 딱 잡아당김시로 멋으나 딱 그래야 안 오그라지고 이쁘게 말린다. 고정시킨 김발을 따뜻한 햇볕에 말리면 고소한 김으로 재탄생되는데요. 날씨 좋으면은 햇빛에 2시간 동안만 말리면은 까시까시 돼갖고 이제 띄면은 이제 입에다 여도 오도록오도록 해갖고 더 맛이 좋아요. 자, 지금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 다시 이야기해 볼게요. 먼저 기계를 이용해서 일을 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일할 때 사람이 많이 필요하지 않아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네, 일손이 부족하지만 기계가 사람을 대신해서 일손 부족 문제를 대신할 수 있죠. 자, 품질 좋은 농산물, 여러분이 아까 본 것처럼 킹스베리나 김을 생산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같은 종류의 농산물이라도 더 비싼 가격에 팔 수 있어 소득이 높아집니다. 네, 같은 종류라도 이런 킹스베리나 손으로 직접 만든 이런 김을 파는 거는 더 비싸게 팔릴 수 있겠죠. 자, 촌락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문제에 맞춰서 이번에 어떤 해결 방안을 있는지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일단 농사짓기가 힘이 들죠. 일손이 모자라고, 그리고 젊은 사람이 없으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사용한다고 했죠? 2글자. 네, 기계를 사용해서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 이거는 선생님이 이따가 더 자세히 알려줄 건데 2글자인 귀촌이라는 게 있어요. 귀촌을 하면은 사람들이 농촌으로 더 많이 올 수 있다는 건데요. 뭐냐면 도시에서 살던 사람들이 촌락으로 삶의 터전을 옮기는 것을 귀촌이라고 해요. 쉽게 말하면 이사를 간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실제로 이렇게 귀촌하는 인구수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는 게 보이죠? 자, 이처럼 귀촌하는 가구가 꾸준히 증가하면 일손이 모자라는 문제도 조금 해결할 수 있겠죠. 사람이 늘어나면. 자, 또 외국에서 값싼 농산물이 많이 들어오면 농수산물 가격이 내려가서 버는 돈이 감소한다고 얘기했는데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2가지를 봤죠, 우리가. 이렇게 품질 좋은 농수산물은 소득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자, 이외에도 문화시설이나 편의시설을 늘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 노력을 영상으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폐교하면 생각나는 이미지, 무엇이 있을까요? 낡고 허물어진 건물?
아니면 무시무시한 괴담의 배경? 이런 생각들은 이제 모두 옛날 얘기가 됐습니다. 지역 문화예술의 중심 공간으로 그리고 다양한 체험의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는 폐교의 변신. 그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다양한 문화 체험을 할 수 있는 이곳은 평택에 위치한 웃다리 문화촌. 지난 2000년 폐교된 서탄초등학교 금각 분교를 개조해 문을 연 곳인데요. 이곳에선 도예, 목공예, 금속공예, 한지공예 등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체험 같은 게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제 지금 금속공예 처음 해봤는데 너무 예쁘고 아이들한테 되게 괜찮은 체험인 것 같아서 좋네요. 아이들 여러 가지 체험을 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았어요. 어른도 좋고 아이도 좋은 참 좋은 캠핑장인 것 같습니다. 여기는 치즈 매니아라면 귀가 솔깃할 장소. 바로 파주 치즈스쿨입니다. 1996년 폐교된 용은초등학교를 개조해 지난 2009년 문을 연 이곳은 체험객들에게 직접 치즈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아이들은 손으로 조물조물 치즈를 만들어보는 체험이 그저 신기하기만 합니다. 저도 체험해보니까 뭐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가족끼리 이렇게 와서 하니까 기분도 좋고 맛도 좋고 다 좋네요. 이곳은 한반도 남쪽 끝에 위치한 전라도 해남의 땅끝 해양 자연사 박물관. 송어초등학교 통어분교를 개조해 문을 연 이곳은 5만여 점에 이르는 어류, 배류, 산호류 등 해양 자연사 자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길이 7.5m의 고래상어, 5m의 백상아리 박제는 보는 사람들의 시선을 잡아끕니다. 보니까 실물로 이렇게 다 되어 있어서 좋고 애기도 좋아하고 저도 못 보던 고기들도 보게 되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처럼 전국 곳곳에 위치한 폐교들은 농촌체험, 도서관, 조각공원, 사진교실 등 지역사회의 문화활동 중심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는데요. 체험과 문화 전시 공간으로 지역에 뿌리내리고 있는 폐교의 또 다른 변신 기대해봅니다. 네, 여러분이 본 것처럼 시청이나 군청을 비롯한 지역의 공공기관에서는 도시보다 부족한 문화시설이나 편의시설을 촌락에 보충하기 위해 폐교나 마을회관을 새롭게 단장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 아래 부분 노력에 대해서 우리 다 알아봤습니다. 여기 이 부분 빈칸을 이제 채워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기계를 이용한다고 했죠. 촌락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기계를 이용해서 뭐를 해결한다고 했죠? 사람이 부족한 거. 네,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품질 향상을 한다고 했어요. 품질 좋은 농수산물을 생산해서 아까 킹스베리, 재래식 김 같은 거, 값싼 외국산 농수산물 수입 문제를 해결하고 소득을 올리고 있죠. 소득을 늘리고 있죠. 자, 마지막은 아니고요. 귀촌이 있습니다. 귀촌. 도시에서 살던 사람들이 촌락으로 삶의 터전을 옮기는 것이라고 했죠. 이사 오는 거. 그 이유는 정부나 지역사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깨끗한, 이건 조금 어려운데, 도시보다는 농촌이 이게 깨끗하죠. 촌락이 자연환경이 깨끗하죠. 깨끗한 자연환경에서 생활하며 새로운 일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런 이유로 귀촌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나 지역사회에서 이걸 지원하고 있고요. 마지막
시설 확대가 있습니다. 시청이나 군청을 비롯한 지역의 공공기관에서는 도시보다 부족한 문화시설이나 편의시설을 촌락에 보충하기 위해 아까 나왔죠? 문 닫은 학교를 뭐라고 하죠? 폐교나 마을회관을 새롭게 단장하고 있습니다. 네, 다 빈칸 채웠죠? 좋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촌락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아까 귀촌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귀촌이란 무엇인지, 귀촌을 위해서 정부는 어떤 일을 하는지,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볼게요. 자, 귀촌이 뭔지 생각하면서 영상을 볼게요. 각박한 도시를 떠나 자연 속에서 살고 싶다. 일에 치이고 삶에 치이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곤 하죠. 실제로 도시를 떠나 농촌으로 향하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NH농협의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4만여 가구가 농촌으로 돌아가면서 4년 전보다 무려 10배나 늘었습니다.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20여 년 뒤에는 귀농 귀촌 인구가 300만 명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또 과거에는 베이비부머 세대인 50대가 줄을 이뤘지만 이제는 40대 이하의 귀농 증가율이 43%로 평균을 앞질렀습니다. 자, 여러분이 본 것처럼 귀촌이란 도시에서 살던 사람들이 촌락으로 삶의 터전을 옮기는 것이라고 했죠. 최근에는 귀촌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도시에서 촌락으로 이사하는 사람이 늘고 있어요. 귀촌을 지원하고자 정부에서는, 지역사회에서는 어떤 일을 할까요? 네, 상담소를 열어서 귀촌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요. 또 귀촌하는 사람들을 교육하고 상담해주는 일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가 오늘 촌락의 문제와 해결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촌락은요, 크게 도시보다 살기 불편하고 소득과 인구가 줄어드는 문제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도시로 떠난다고 했죠.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한 3가지 큰 노력이 있었는데, 일단 첫 번째로 다양한 기계를 이용하거나 귀촌 장려로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고요. 품질 좋은 농수산물을 생산해서 소득을 높이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화시설과 편의시설을 늘리려는 노력도 하고 있죠. 네, 이제 진짜 정리 영상 보고 마칠게요. 촌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알아봅시다. 도시가 발달하면서 촌락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이동하면서 촌락의 인구는 점점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촌락에 사는 노인의 인구수는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 어린이의 인구수는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촌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첫째, 다양한 기계를 이용하여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합니다. 둘째, 품질 좋은 농수산물을 생산하여 소득을 높입니다. 셋째, 귀촌하려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넷째, 문화시설이나 편의시설을 늘립니다. 네, 이제 마칠게요. 마지막 저작권 안내고요. 자, 여기 6쪽 아까 선생님이랑 함께 다 채웠어요. 6쪽을 찍어서 클래스팅 자기 이름 앨범에 올려주세요. 자,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준 4학년 친구들 너무 고생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도시의 문제, 이번에는 도시의 문제예요.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사회 시간에 또 만나요.